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몸도 아프고 외롭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0, 80 되시는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돈, 건강, 자식? 다 아닙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인생 후반전이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재밌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시들해졌을까? 아침에 눈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친구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이고 배우자와는 할 말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떤 분들은 눈빛이 반짝입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웃음소리는 젊은이 못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름살마저 환하게 빛나 보입니다. 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 노년층을 만나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이 즐거운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7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 7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늦었어. 지금 와서 뭘 바꿔? 절대 아닙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극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불행하게 살던 분이 7가지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75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평생을 화를 내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이 화가 났고 중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화가 났고 노년에는 모든 게 다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짜증이 났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가려고 했고 전화도 받기 싫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욕만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최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사나흘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낯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데 눈빛이 20살 청년 같았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세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불행했네. 70까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77에 어떤 분을 만났지. 그분이 나한테 7가지를 알려주더군. 그걸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최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70 넘어서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결국 최 할아버지는 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웃어라. 둘째, 남 탓을 멈춰라. 셋째, 새로운 걸 배워라.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다섯째, 적당히 거리를 둬라.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오늘을 살아라. 최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게 없으니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거울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스워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틀째는 아내 탓하는 걸 참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사흘째는 복지관서에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한 달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석 달이 지나자 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자랑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그 80대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네가 한 거지. 자네가 용기 내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제 자네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늙어서도 인생은 재밌을 수 있다고. 지금 최 할아버지는 78입니다. 매일 웃고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고 아내는 다정하고 친구들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최 할아버지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웃어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웃을 거리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웃음은 감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감정이 만드는 것이라고요. 즉,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한 노인 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석 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우울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천연 진통제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한 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 우리 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하하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남 탓을 멈춰라.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60년을 살았으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과 기대 사이의 격차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 답답한 건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80%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가 실망을 만듭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대를 버리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받아들임의 역설입니다. 67세 정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못 벌었고, 친구들은 자랑질이 심했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남편이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잖아. 친구들이 자랑하는 건 그만큼 외로워서겠지.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걸 배워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치매 위험도 급증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80대가 되어도 뇌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배움이 우울증까지 예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65세 한 여사님은 2년 전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계셨죠. 처음 1년은 이제 좀 쉬자며 편히 지냈지만 곧 허전함과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시니어 그림 교실 초급반 모집. 손재주는 없었지만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셨죠. 처음은 손이 잘 안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풍경은 어떤 색으로 표현할까? 다음엔 뭘 그려볼까? 3개월 후 한 여사님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입선은 못했지만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칭찬하라. 심리학자들이 70대 시니어 3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놀랍게도 70% 이상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죠 라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고 말하는 현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즉, 남에게 칭찬받을 때와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지. 이 말 누가 합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이 말도 누가 합니까? 역시 본인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자기 평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처럼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5번째, 적당히 거리를 둬라. 결혼 50년 이상 된 부부 100쌍을 인터뷰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로맨틱하게 대해주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안 듣는 겁니다.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한 8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하루에 3번만 말을 걸어요. 밥 먹어요, 약 드세요, 잘 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놔둬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요. 힘들어하면 힘들구나. 짜증나 하면 짜증나는구나.
속상해하면 속상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날 이해해준다고 느낍니다.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부부 싸움이 잦았지만 공감 대화법을 배우고 난 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오늘 친구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았어. 예전에 남편이라면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바꾸자 신기하게도 아내가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훈련을 한 달만 해도 행복도가 25%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7번째,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철학이 모두 증명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하하 소리를 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동물 영상이든 손주 영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웃으세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한 72세조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웠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후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2번째, 그럴 수도 있지 주문을 외우세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3번 반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음속으로든 소리 내서든 상관없습니다. 신기하게도 3번째쯤엔 화가 가라앉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저 사람 말 다 듣지는 않잖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받아들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자식은 효자 같고 남의 배우자는 다정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남의 가족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 번째, 배움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뜨개질, 자수, 그림 같은 걸 시작해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요가, 걷기, 춤 같은 걸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80세,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면 재미도 2배, 효과도 2배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실수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장점 100가지를 써보세요. 처음엔 황당하실 겁니다.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나는 청소를 잘한다. 나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자식 셋을 잘 키웠다. 나는 시어머니를 25년간 모셨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속도가 붙을 겁니다. 100개를 다 쓰고 나면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 깨달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85세 박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분들은 유치하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어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5번째,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아내는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할 얘기도 생깁니다. 한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아내는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부부가 왜 따로따로 지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좋아요. 할 얘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부부의 비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고요. 진정한 관계는 끈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놔두는 게 사랑입니다. 공감하는 법을 배우세요. 남편이 머리가 아파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약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머리가 아프구나. 첫 번째는 해결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6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한 달만 써도 행복도가 25%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한 65세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이 밥 투정 안 하는 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뭘 해줘도 잘 먹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7번째,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만 생각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 하루 재밌게 산 사람이 1년을 재밌게 삽니다. 1년을 재밌게 산 사람이 평생을 재밌게 삽니다. 장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면 7가지가 모두 습관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한 가지만 했습니다. 거울 보고 웃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자 2번째를 시작했습니다.
남 탓하지 않기.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70도, 80도, 90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를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7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실 건가요? 숫자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이 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